안녕하십니까? 환경초대석 녹색을 듣는다의 오혜선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아 임야 면적이 전 국토의 63% 정도로 산림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렇게 많은 산림 자원을 통해 우리나라 임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임업 서비스 전문기관 한국임업진흥원입니다. 오늘은 한국임업진흥원의 김남균 원장님 만나 뵙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환경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환경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임업진흥원장 김남균입니다. 새해 벽두에 환경TV를 통해서 한국임업진흥원의 업무를 알려드리게 돼서 참으로 행복하게 생각하고요.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업하면 산림을 유지 조성하고 나무를 육성해서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생산업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한국임업진흥원이 어떤 기관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업인의 산림소득 증대와 임업의 산업화를 위해서 2012년 1월 26일 날 산림청 소속으로 설립된 산림청 소속의 준정부기관입니다. 네. 주요 기능은 한 5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임업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산림 경영에 관한 정보, 또 임산물 생산 유통에 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린 거 하고요. 산양삼과 같이 정부에서 특별 임산물로 이렇게 지정 관리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이 품목에 대한 품질 관리하는 업무,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는 목재에 대한 품질 인증과 또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는 부분, 그 외에도 국가산림조사나 임업경제조사 이런 여러 가지 조사 업무가 있고요. 또 일반에서 임업이나 산이나 나무에 대해서 뭐 검사라든지 분석이라든지 감정 이런 수요가 많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평가 업무, 그 외에도 산림 인증이나 산림 탄소 인증, 이런 인증 업무, 이런 유형의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임업 서비스 전문기관인 임업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원은 2020년까지 임업인 소득을 현재보다 한 20% 올려야 되겠다 해서 현재는 임가의 평균 소득이 한 2,90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3,500만 원까지 이렇게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임업을 산업화를 촉진해서 현재 임업 규모가 한 11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2020년까지 한 17조 원 규모로 늘려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리자면 임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이나 신기술을 현장에 빨리 저희가 좀 전파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원에는 임업에 관해서 무엇이든지 궁금하면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임업인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나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언제든지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임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뭐 밤이라든지 표고라든지 뭐 산모루라든지 이런 재배 활동에서 뭔가 애로가 있고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수요를 저희가 매년 지자체를 통해서 수요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 맞춤형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드립니다. 네. 교육 내용은 생산에서부터 유통, 가공, 수출까지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 저희가 모셔서 현장에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해드리고, 그 외에도 이제 임업하시는 분들 중에 특별히 예를 들면 내가 산나물이다, 산약초다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을 전문 임업인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원에서 전국에 3개의 임산물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센터에 한 6개월 과정이 전문 심화 과정으로
이분들의 교육 수요를 충족해드리고, 근데 지난해의 경우는 이게 반응이 좋아서 네. 국회에서도 또 요청이 있고 해서 금년에는 중부권에 하나를 더 이제 설치해서 이렇게 현장에 교육을 해드리는 이런 업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임산물을 잘 생산을 하더라도 이 제값을 받아야 되는데 임업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껴왔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원에서 생산자하고 대형 유통 이제 마트, 뭐 예를 들면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유통마트와 연계를 시켜서 산에서 생산된 그런 여러 가지 임산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업무를 금년 이제 구정 때부터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한번 시범을 해보니까 네. 일반적으로 산에서 산더덕을 키우면 한 8년이 걸리는데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려서 생산을 해도 시장에 나오면 밭에서 재배하는 것과 값 차이를 이렇게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가 이게 정확하게 산에서 재배된 거다. 그리고 이 산더덕에는 이러이러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이런 것들을 인증을 해주고 해서 저희 인증한 마크를 그 상품에 부착을 해서 이마트에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통상 시장에 팔 때는 킬로그램당 한 8,000에서 12,000 정도밖에 못 받았는데 그런 이제 생산 과정 확인, 품질 인증 이런 걸 통해서 한 36,000원까지 받았습니다. 한 4배 정도 받았죠. 그래서 산더덕을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판로가 개척이 되고 이제 소득 증대에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런 사업을 좀 확대를 하고 또 품목도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우리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가구의 가구당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부채는 늘어나고 있는지, 또는 경영 활동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경제조사를 통해서 밝혀내고 또 전국의 산에 대해서 숲의 모양이 어떤지 토양은 어떤지 이런 걸 또 잘 알아야 어떤 품목을 재배를 할 건가 또 실패를 줄일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각종 이제 조사를 통해서 임업인들한테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고 또 정부에게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임업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정보들이 생성되면 요즘 이제 그 화두가 빅데이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가 필요로 하시는 임업인이나 뭐 관계기관이나 또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자료들을 쉽게 한눈에 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 산림정보 다드림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다드림이라고 하는 건 모두 다 드린다 이런 뜻인데 네. 이 시스템을 통해서 또 각종 저희가 구축한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임업 분야의 정부 3.0 구현 방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정부 3.0에서 제시한 핵심 가치가 개방, 공유, 소통, 협력 이런 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데요. 네. 그동안 산림청에서나 또 우리 원에서 산림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임업인이나 관련 기관에서 이것을 이용하려고 할 때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 또 막상 이용을 하고자 해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 원에서 국토부 또 기상청, 산림청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정보를 한눈에 원클릭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겠느냐 해서 구축한 것이 산림정보 다드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속에 들어오시면 내가 원하는 지역의 산 번지만 클릭해 주시면은 거기에 어떤 나무나 어떤 임산물 재배가 가능한지 이 산에서는 기후나 토양이 어떤지 또 이 산에 공시지가는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뭐 이게 집을 지을 수 없는지
이런 토지 이용 규제를 포함해 가지고 또 내가 무엇을 재배하고자 할 경우에 예상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일련의 정보가 한꺼번에 조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보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그 정보를 내가 그 종이로 받아보겠다고 하면 원클릭만 하시면 보고센터에 이렇게 쫙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업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되고 있는데요. 뭐 그래서 그걸 잘했다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공공부문 디지털 경영 혁신 대상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독자분들께서 우리 산림정보 다드림 시스템을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는 네. 이 시스템을 핸드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시스템으로 연계해서 또 확대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또 청정 환경에서 이제 생활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그만큼 귀농 귀산촌에 이제 관심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에 발맞춰 이제 진흥원에서도 귀농 귀산촌에 대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말씀을 주시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은퇴 시기에 돌아와서 이분들이 많이 이제 귀촌 또는 그 귀농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기왕이면 농촌에 가서 쾌적한 환경에 살고 싶다 해서 산을 배경으로 해서 귀촌을 하려고 하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한 두세 단계로 나눠서 그분들 그 원하는 그 수요 단계에 맞춰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초보 단계에서는 귀농을 원하실 경우에 정부에서 숲과 또는 이목과 관련돼서 어떤 정책이 있는지 또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창구를 이용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초보 단계의 교육을 저희가 하고 그 단계에서 관심이 있어서 더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재배 품목이라든지 또 준비할 사항이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장으로 가서 그분들과 가서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내가 도예지 생활을 청산하고 가서 살만하다 이렇게 제일 윗단계요. 이제 마지막 단계에 오신 분들은 네. 그래도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각 지역의 대학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촌 살아보기 캠프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실제로 이제 한 일주일이나 이렇게 살아봅니다. 마을 주민들하고도 같이 부딪혀보고 실제 내가 거주하려고 하는 집터라든지 정말로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굴러갈까 하는 이런 체험을 하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심을 하고 이제 귀촌을 한다고 하면 그 뒤에 그분들이 정말로 정책을 해서 살아가시는데 애로사항이 없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고요. 또 그 외에도 그 여러 가지 이제 애로사항이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인보미 콜센터에서 또 수시로 이렇게 상담도 해드리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산촌 체험 활동이라고 예. 하죠. 너무 예.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예.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제 예. 귀농 귀산촌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산에서는 또 여러 가지 임산물들이 나잖아요. 예. 그 중에서 뭐 나물이나 약초처럼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산에서 나는 먹거리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 네, 진흥원에서는 이제 임산물과 같은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임산물이 산에서 제대로 재배되면 가장 청정한 먹거리입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게 이제 생산 과정에서 재배자가 욕심을 내서 좀 재배 룰을 안 지키거나 또는 유통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은 이제 임산물이 둔갑을 해서 팔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에서는 특히 이제 산양삼이 특별 임산물로 이렇게 법적으로 지정이 돼서 그 부분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일단 산양삼을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에 우리 원에서
재배하고자 하는 그 씨앗부터 또 재배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양 또 재배하고자 하는 환경이 이 산양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인지 이런 생산 신고 단계의 생산 과정 확인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상이 없다 하면 생산 단계부터 이제 관리를 하죠. 하고 또 이 생산을 해서 출하할 때까지 보통 산양삼 한 7년 이상, 10년까지 이렇게 걸리는데 그 중간 과정에 가서 정말로 산양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재배 지침대로 했는지 저희들이 생산 과정도 확인을 해주고 마지막 단계에는 이제 시장에 이제 제품이 나오는 단계에서 우리가 이미 샘플을 통해서 거기에 예를 들면 사용하지 말아야 될 뭐 비료가 들어갔는지 또 산양삼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농약을 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약 성분이 검출되는지 이런 거를 우리 원의 그 기기 분석 센터에서 분석을 해서 합격을 한 경우에만 한국임업진흥원장 명의의 이제 합격증을 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 시장 유통이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주 생산 시작부터 출하 단계까지 전 과정이 관리가 되고 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부정임산물이 이제 끼어드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재배 안 한 것들이 그렇게 재배한 것 양. 그래서 지난해부터 경찰청과 저희가 협조를 해서 불시로 그 시장에서 그런 것을 수거를 해서 분석을 하고 그게 위법한 경우는 이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처벌을 받게 하고 해서 시장 질서를 잡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회 안전망 구축 또 4대학 건설 차원에서 먹거리 안전이 중요하다 해서 식약처와 같은 관계기관에서도 같이 협업해서 하자고 해서 더 좀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산양삼이 이제 가끔 불법 유통이나 불법 판매에 대한 말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네. 좀 걱정이 됐었는데 이제 한국진흥원에서 임업진흥원에서 이제 네. 잘 관리를 해주시니까 다들 믿고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원에서는 일단 법적으로는 산양삼 하나만 특별관리 임산물로 되어 있는데 네. 임업인들이 원하고 또 소득 창출이 높은 다른 품목, 예를 들면 산뜨덕이나 뭐 산마늘이나 이런 부분도 금년에 저희 확대해서 안전관리를 더 하고 또 그 안전관리를 더 해줌으로써 재배한 사람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서도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네, 이제 근데 또 우리 산림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중화시키는 역할로도 이제 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진흥원에서는 그만큼 환경이나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요. 예. 네, 환경이나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방안 같은 것도 혹시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산림이 아주 중요한 환경 자원이고 특히 이제 뭐 브라질의 열대림 같은 경우는 지구의 흡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산림이 환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생명의 원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토의 64%가 산림인데 네. 산림 관리를 잘하는 것이 곧 국토 환경을 잘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 산림 관리 수준을 국제적인 규범에 맞게 지속 가능한 그런 경영이 되도록 끌어올리기 위해서 금년에 산림 경영 인증 제도를 저희가 도입하려고 요 며칠 전에 산림 인증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파일로트 사업을 하려고 하고요. 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림은 이 온실가스 흡수원입니다. 네. 이 기후변화협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 흡수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숲이 어떻게 생각하면 탄소 통조림입니다. 그래서 이 숲을 자꾸 키워나가면 온실가스를 흡수해서 그 기후변화 협약에 기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조장하기 위해서 산림 탄소 인증제도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금년에 그렇게 제대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생산된 그 임산물에 대해서는
전문용어로 COC 인증이라 하는데요. 그런 인증 제도를 도입을 해서 소비자가 이런 제품들은 제대로 경영된 숲에서 나온 제품이다 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제대로 경영한 사람들이 생산한 값어치를 제대로 평가를 받고 국가적으로는 숲을 또 이렇게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가꾸게 하는데 기여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환경에도 굉장히 기여하시고 이제 국민들에게 신뢰도 굉장히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제 지난해 11월에 한국과 중국이 FTA 협정을 맺었는데 네. 타결했는데요. 네. 이제 일각에서는 우리 임업 분야나 임산물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영향을 네. 미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중국과의 FTA에 대비한 그러한 노력들이 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한중 간에 쉽게 말하자면 이제 무역 장벽이 없어지면 이제 경쟁이 심화되겠죠. 네. 그런데 우리 원에서는 이런 것들이 위기다 생각하기보다가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전체적으로는 보면 국민소득이 낮지만 우리나라 강남 거주 지역의 주민 정도의 소득을 가진 분이 뭐 어떤 보고서에는 보면 한 1억 명이 가깝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청정한 산에서 생산된 이 임산물이 정말로 물질 면에서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좋고 또 환경적으로 정말로 잘 생산된 임산물이라는 입증만 하면 네.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오히려 중국의 큰 시장을 대상으로 이렇게 공략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과거의 대량 생산에서 이렇게 소득을 올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소량 다품종 고급화 예, 이렇게 하면 네. 오히려 길이 더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임업인들한테 많은 이제 정보나 지식이나 기술을 더 이렇게 확대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산림 자원을 극대화하면서 임업 강국도 될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산림을 전체적으로 보면 네. 숲이 얼마나 울창해졌느냐 하는 면에서 보면 헥타당 그러니까 3,000평이 1헥타인데 1헥타에 한 126세제곱미터 나무량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 양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잘 감이 안 오실 텐데요. OECD 회원국보다가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숲을 양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숲도 좋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숲속에 들어 질적인 면에서 보면 좋은 나무 또 쓸만한 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 가치가 낮죠. 그래서 앞으로는 양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돈 되는 나무, 고급 수종으로 우리 숲을 바꿔나가는 그런 데 있어서 많이 힘을 써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원에서 좀 과학적인 정보, 예를 들면 어느 땅에 어떤 나무를 심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또 환경적으로 잘 견딜 수 있다 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그 새로운 지식을 기반으로 한 고품종을 또 개발해서 그 제대로 된 임산물을 생산하게 또 지원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정부 정책도 그렇지만 이제 트렌드가 생산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된 게 가공과 연계되고 또 현장에서 체험이나 치유나 이런 활동으로 같이 어우러지는 그러니까 생산과 유통과 체험 이런 게 어우러지는 1, 2, 3차 복합된 6차 산업으로 육성을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에서는 이런 형태의 6차 산업을 뭐 자연을 파는 그런 산업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FTA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임업인 소득을 좀 획기적으로 올리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보고 그렇게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한국임업진흥원의 2015년 목표와 함께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업무가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우리 고객인 임업인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뢰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청렴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원이 어느 기관 못지않게 청렴 활동을 강화해서 소비자나 또 우리 고객들한테 신뢰를 받도록 노력을 하고요. 오늘 이 자리가 청사가 이전한 지 한 일주일 되는 날입니다. 앞으로 과거와 달리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 고객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무엇보다 산림소득 증대와 임업의 산업화를 위해서 한층 더 애써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환경TV 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정임산물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특히 한국임업진흥원이 인정한 그러한 임산물을 마음 놓고 이렇게 구입하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임업인을 위해서 또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산림을 지키면서 지속 가능한 목재를 생산하는 임업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김 원장님 말씀처럼 임업은 우리 살림의 새로운 미래 가치라는 말이 어울리는 분야 같습니다. 임업이 앞으로 더욱 지속 가능한 산림 산업으로 우리나라 녹색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환경초대석 녹색을 듣는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